이거 동네 족발집하고 골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은 이 모양이다. 정치권의 의지다. 바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정부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 같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을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생 갖고 있었던 고민인데요. 얼마 전에 한 3주 됐나요? 그 영국의 UCL이라는 대학 경제학자가 와서 저희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뭘 물어봤냐 하면 그 2000년에 그러니까 23년 전이요 지금부터 2000년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였습니다. 그때 태양광 풍경 하나도 없었고 주로 수력으로 2%. 영국이 3%였어요. 23년 전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그래프를 아까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빨리 지나가서 한국은 아주 천천히 가가지고 이제 23년 후에 8% 정도 왔고요. 영국은 3% 시작해서 일취월장하더니 2023년 기준 46%입니다. 거의 반이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국은 이 모양이다.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의 의지다. 정치인의 의지다. 한마디로 political will 이 말을 쓰더라고요. 정치적인 의지다.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진짜 부럽고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사실 저 같은 학자가 제가 94년도 박사학위 받고 거의 30년을 이런 얘기를 떠들었는데 재생에너지가 그냥 저렇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비슷하게 시작해서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영향력이란 것은 참 절대적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생각이 다르고 또 이념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기후 문제를 갈라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것들을 좀 통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전력 가격 정책, 이런 식의 전력 산업 구조 이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전기요금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정치인 이런 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영국이 그게 됐고요. 한국이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부도 그 정권만 잡으면 약해져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뤄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홍 교수님은 경제학자입니다. 사실 경제학자 또 경영학과 이렇게 졸업하면 대부분 친기업적이고 사실 환경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과제 자체가.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기후위기, 기후변화는 곧 경제 문제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새로운 시각을 30년 동안 주장을 해오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시간 관계상 그 도표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걸 제가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전력의 자급률이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8.6%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2.6%입니다. 전력 자급률이요. 쉽게 얘기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자급률이. 그런데 부산은 218, 충남은 221. 이건 정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하셨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어떤 불평등, 불균형 또 불의 심지어는 어떤 공정하지 못함의 영역에 지금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시민들께서는 전력의 90% 이상을 외지에서 공급받는 겁니다. 주로 인천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소의 거의 반이 소재에 있습니다. 당진, 보령 이런 데 가면은 저는 이번 학기에 우리 학부생들을 데리고 다녀왔어요. 꼭 와서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온갖 이 첨단 이 기기들을 쓰지 않고는 못 버티는 세대인 거 잘 아는데 그 전기가 어디서 온지 좀 봐라. 가면은 정말 당진은 내리면 학생들이 그래요. 공기가 다르다고. 얼마나 석탄화력 발전소 10기가 있습니다. 당진에 가면.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가요. 그 전기를 서울 시민들이 받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기 요금이요. 충청남도 주민에게 제공하는 전기 요금과 서울시 시민에게 제공한 전기 요금이 같은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론 전기는 운반하지 않고 전선을 따라 옵니다만 아니 송배전만 건설 비용도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전기 요금 체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벽히 같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학생 중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 서울대 사대에 이제 이런 쪽에 문제의식이 있는 환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옵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요새 초등학생들이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전기 어디서 나오니? 그럼 벽에서 나와요. 그런데요. 얼마나 전기가 쓰기 쉬우면 벽에서 나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이 선생님이 정말 이 너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전기가 절대 공짜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것이란 사실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지금 교감선생님 설득해가지고 이거 교육과정에 좀 넣읍시다.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이게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고 어디에선가는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이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바뀌고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말로만 기후 얘기하는 거 너무 요원하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박수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윤지로 그 미디어 총괄님께서 탄소로운 식탁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걸 또 다 읽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이 지구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설렁탕 한 그릇이 지구의 어떤 환경의 오염이나 어떤 그런 거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서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서 설렁탕 얘기와 함께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언론사인데 언론사에 와서 언론사를 아니요, 비판하라는- 저희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방송. 네. 사실은 약간 이게 좀 길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기후 변화라는 주제를 놓고서 다 같이 기후 변화가 심각해요. 온실가스 이렇게 늘었고요. 온도가 이렇게 오를 거예요. 뭔가 해야 됩니다.까지 이야기가 중요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한 2, 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간지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런 얘기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이쪽에 선수들이 보면 약간 좀 구식이다, 약간 흘러간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종을릴 때가 아니라요.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사에서 많이 사실은 내야 되는 건데 여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 초까지 세계일보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우리 같은 언론이 하기엔 너무나 뎁스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은 요새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변화나 어떤 정책적 요구는 오히려 그런 업계와 직결된 경제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뭐 경제지가 뭐 하면은 굉장히 반환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요새도 여전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깊이나 이런 거 흐름을 쫓아가고 하는 건 경제지가 굉장히 발빨라요. 네.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여기 두 분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끼고 싶은데 이거 눈치 보여가지고 못 꼈던 게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게 탄소 배출하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기업한테 맡길 것인가? 기업이 알아서 바뀌게 할 것인가? 그냥 구글 같이 뭔가 뜻 있는 사람들이 아리백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지켜보면 되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책 측면에서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탄소의 가격을 제대로 매기면 됩니다. 우리가 기계가 들어오고 키오스크 들어오면 인력 자르고 하는 게 뭐예요? 인건비라는 게 비용으로 잡히니까 어떻게든 비용 줄일 수 있으면 그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순간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잖아요. 생산자나 기업들은. 최대한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은 곳을 찾아다니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이게 다 비용 요소에 잡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배출하는 요 탄소,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쓰느라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많은 탄소들이 그들의 비용 함수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가격이 너무너무 싸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에도 배출권 시장이 있는데요. 거긴 톤당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8만 원, 9만 원. 우리나라 얼마일 것 같으세요? 7천 원, 8천 원 합니다. 10분의 1 싼 가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 나왔던 유럽에서 무슨 CBA 이민이 탄소 국경 조정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탄소 비용 내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야 저렇게 싸게 탄소 비용을 저 정도 우리의 10분의 1로 하고서 왔단 말이야.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장으로 풀려다 보니까 그럼 너네 들여올 때 탄소 가격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탄소 가격만 제대로 사회적으로 반영이 돼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근 교수님은 사실 초인류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게 또 메타버스를 처음으로 책으로 쓰셔서 제가 아까 들었더니 30만 부 정도 팔리셨대요. 디지털판까지 하면 한 100만 부 정도. 이거 비밀 아닌가요? 괜찮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챗 GPT가 나오면서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끝에 말씀하셨지만 AI라는 게 끝이 뭐냐, 추구하는 바가 아니냐.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반문하셨잖아요.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산업공학자께서 그 철학이라는 화두를 던지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편리함도 있지만 위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두려움, 그걸 달래주게 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런 화두를 던지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인류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업 시간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데 사다리는 두 개의 기둥에 이렇게 선반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 기둥은 기술인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한 칸 올라가고 있고 다른 쪽 기둥은 우리의 제도나 윤리 의식이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기술이 늘 좀 더 높은 위치였어요. 사다리는 약간 기울어가지고 선반이 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이제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법제처나 입법처장님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새로운 TFT 구성해서 기술과 관련된 해외 법 동향도 연구하시고 전파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앞질러가고 있고 법과 제도 이에 따른 우리의 사회적인 집단 윤리는 조금 더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몇 단계 올라가다가 그래서 미끄러질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지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미끄러지듯 하는데 붙잡고 올라가고 미끄러지듯 하는데 붙잡고 올라가면서 다음 계단 잡고 가는데 저는 기술을 연구했던 이제 기술을 연구했지만 경영대에 있는데 이걸 보다 보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 모델이 통할까? 결국엔 크게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엄청난 인류의 문명이나 생활의 후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후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속도를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더 좋은 기술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 우리의 제도와 집단 윤리 의식을 손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AI나 테크 기업들의 속도를 제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죠. AI의 개발을 6개월 동안 멈춰보자. 하지만 이거 동네 족발집하고 골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족발집 골목이 다 서로 못 쉬고 하니까 야 우리 이번에 휴가 가자라고 하는데 휴가 가려고 짐 싸는데 밤에 저 인간이 족발을 씻고 있어. 그럼 나도 또 족발을 씻어야지. 지금 이 상황이어서 저는 그렇게 멈추기는 힘드니까
오히려 사회적인 리소스를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리소스를 제도하고 윤리, 문화 부분에 좀 몰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말씀 또 윤지로 총괄님 말씀 정말 콱콱 현실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침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하는 일,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역할이 이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로서는 어떤 방안으로 이걸 그 지방자치 특색에서 가야 되는지 조언을 주신다면 네. 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강수량 예측에 따른 기후 피해 그 논문 잠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걸 사실은 17개 시도별,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GRDP, 그러니까 지역의 지역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지역 총생산 대비 폭우죠 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 그 비율을 따져보면 강원도가 매우 윗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강수량 측면에서 남한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봤을 때 지금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비가 더 많이 올 곳은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입니다. 작년에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서 피해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의 이 폭우나 호우라는 것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이 어려움이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앞으로 이 지역에 비가 더 많이 올 것이고 특히 지역의 재정 자립도나 그 경제적인 여력이 약할수록 이러한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로 연구 결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아마 그런 걸 많이 이제 하시겠지만 사실 과거 2002년도에 그 굉장한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그 올해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강릉에 하루에 800mm 비가 왔거든요. 그날 하루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죠. 이런 아주 집중호우 폭우들이 강원도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후 적응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노력 이런 것이 도단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자랑 제가 작년에 책을 낸 다음에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많은 지자체와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후 문제가 어떻게 우리 기업 경영과 관련되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뭐 여러 번 간 것도 있습니다만 17개 지자체에 안 가본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빼고 어디겠어요? 강원도. 네, 강원도에서만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섭섭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강원도가 이런 기후 문제나 어떤 그것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천부터 제주, 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여러 번 갔고요. 작년 한 서너 번씩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래서 그만큼 지역,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제 아까 우리 윤주로 총괄님이 얘기했던 대로 경제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미 지자체나 기업들이나.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적응 차원 또 완화 차원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좀 더 생각을 많이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산불 피해라든가 태풍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따지고 맞습니다. 보면. 네, 맞습니다. 기후 산불 피해 변화에 2020년 초에 예, 있었죠. 크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 위기 속에 청정 지역이라고는 강원도가 위협받는 건 우리의 허파, 대한민국의 허파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윤지로 총괄님께는 지금 사단법인 넥스트라고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싱크탱크를 계신데 우리가 탄소로운 식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아주 일반인들이 아주 손쉽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을 위한 어떤 먹거리나 어떤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가장 손쉽게 지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제대로 하는 거. 투표하실 때 공약을 잘 살펴보고 누가 기후에 진심이고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사실 투표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텀블러도 중요하고 장바구니 중요하지만 선거가 결국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정치 위에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똑바로 할 사람들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상윤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잔디어나 어떤 뭐 정말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 결국 기술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환경에 적용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인류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더 기술적으로 좀 노력하고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술은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당장 돈이 되는 걸 만들죠. 근데 아까 이제 총괄님의 의견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환경과 관련된 걸 비용으로 잡아놓으면 기업들이 움직인다. 마찬가지예요. 그 기술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돈이 되면 기업들은 달려들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게 돈이 되는 포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돈이 되게끔 만드는 건 뭐냐? 돈을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시스템 내에 그 부분을 넣을 수 있게끔 제도나 투표를 통해서 바꿔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득달같이 그거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술이 애석하게도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개발에 저 뒤에 가 있거나 형식적으로 몇 가지 항목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돈이 되는 기술로 기업인들한테 들이밀 수 있는 힘, 그건 같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단지 위기가 아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성찰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CBS가 마련한 대한민국 미래 환경 포럼 녹색 성장과 기회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토론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지구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먼저 이렇게 오래 함께해 주셔서요. 세 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